네, 오늘은 리스와 할부 상품을 몇 가지 측면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어떤 리스 상품과 할부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해석과 얘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서 기준을 하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리스사 명의 운용 리스 상품 기준으로 할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뭐 할부나 여러 가지 내용에서 몇몇 영업자분들은 알고 계신 내용도 많이 계시겠지만 오늘은 신입 영업자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원초적인 얘기도 같이 섞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초기 비용 부분입니다. 처음에 이제 신차를 구매를 할 때 할부 구매든 리스 구매든 이제 초기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부 부분은 초기 등록 비용이 이제 현금으로 필수로 지출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등록 비용이라고 하면 취득세, 공채, 인지세, 뭐 번호판세,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등록 대행을 맡긴다면 등록 대행 수수료 이런 것들이 토탈해서 등록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용이 대략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보시면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게 취득세니까요. 일반 차량이 대략 한 7%, 차량가 7%, 화물차가 5% 대략 이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뒤에 공채, 인지세, 기타 잡비들은 얼마가 들어가냐 이걸 계산하려면 복잡하니까요. 대략적으로는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차량은 요 토탈 총 차량가 대비 한 8%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화물차는 대략 한 6% 정도, 기타 잡비들까지 포함해서 차량가의 6% 정도 화물차는 들어간다. 요 정도 하시면 아마 오차 범위에서 뭐 더 들어갈 수도 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거의 유사하게 맞아 떨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할부는 신용 심사라고 하죠. 이제 할부도 심사를 보는데요. 심사 조건에 따라서 이제 선납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질문하신 분이 화물차 얘기하신 분이 계셨으니까 그거 기준으로 한번 보면요. 화물차 2,500만 원짜리 차량 기준으로 예를 들어 심사 조건이 선납금 15% 조건으로 승인이 났다 라고 가정을 하면요, 대략적으로 등록비가 화물차니까 취득세가 5%니 잡비까지 포함한 6%라고 가정하고요. 그러면 한 150만 원 정도가 등록 비용으로 들어가실 거고요. 그리고 선납금 15%라면 대략 한 380 정도 수준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조건으로 할부를 진행을 하신다면 그분은 약 한 500만 원 이상의 목돈이 있어야 할부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실 거고요. 만약 신용이 좋으셔서 선납금 없이 진행하신다고 하신다면 보험료와 함께 초기 등록 비용 발생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그리고 리스도 이제 여러 가지 심사 조건에 따라서 보증금이나 선수금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 선수금이라는 거는 할부의 선납금과 유사합니다. 리스도 똑같이 신용이 어느 정도만 되신다면 초기 비용이 완전 0원으로 구매 가능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초기 등록 비용을 리스 chung 이제 금액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0원으로 취득세나 이런 등록 비용을 별도 납부하지 않고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비용 측면에서 보자면 초기 비용이 완전 0원으로도 가능하니까요. 금전적인 부담은 훨씬 리스가 이제 유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될 부분은 이제 매월 지출되는 월 납입금입니다. 할부 같은 경우는 이제 총 차량 원금에서 이제 이자를 포함해서 매달 납입을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리스 대비해서는 이제 월 납입금이 높은 편이고요. 대신에 뭐 당연한 얘기지만 할부 종료가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차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리스처럼 인수 가격이나 이런 게 따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리스 같은 경우는 잔존가라는 부분 밑에도 적혀 있지만 이제 만기 시에 인수의 기준이 되는 인수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 원가로 월 납입금을 산출하다 보니까 저기 할부 대비 이제 월 납입금이 좀 적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만기가 되면 잔존가로 인수금액이 남아 있으니까 요거는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고객의 환경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이제 당장의 월 납입금이 부담스러우신 분이라면 리스가 유리하실 거고요. 금전적으로 부담이 없으신 분이라면 아무래도 할부가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은요, 차를 중도에 반납을 했을 때입니다. 중도에 매각을 하든 반납을 하든 이렇게 될 때는 할부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이나 이용 기간에 따라서 중도 해지 수수료라고 해서 남아있는 금액이나 이런 대출 금액에 대해서 1에서 3% 정도 발생을 하고요. 근데 대부분 고객분들이 생각을 못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감가상각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차량을 매각할 때 고객이 생각하는 부분보다 상당히 높은 감가상각, 중고차 시세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량 노화나 사고로 인한 이런 부분이 감가상각이 많이 됩니다. 그 감가상각이 되는 이유는 뭐 차량을 신차를 구매하자마자 바로 매각을 하셔도 신차 가격의 대략 한 20% 수준까지도 하락될 수 있고요. 1년이 지날수록 5%에서 10% 이런 식으로 하락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고 시세가요. 그래서 신차와 가까울수록, 신차와 비교될수록 하락의 퍼센테이지는 좀 큰 편이고요. 그 이유라고 보자면 어쨌든 이 차를 매각하는 순간 이 차는 중고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고차와 신차를 구매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신차하고 중고차가 가격이 크게 차이가 안 난다. 신차 할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리잖아요. 중고차 할부 같은 경우는 중고차 할부를 한번 매매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캐피탈들이 완전 칼만 안 들었지 완전 강도 수준의 상당히 고이자 상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부를 어느 정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신차 가격과 중고 시세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일반 고객들 입장에서는 중고차 매력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간에 매각을 했을 때 처음 차량가 대비해서 한 2년 지나서 예를 들어서 중도 해지를 한다고 가정하면 약 35%에서 사고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 이상도 하락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찌 보면 당장 내셔야 되는 위약금은 아니지만 손실률로 보시면 되겠죠. 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리스 상품의 가장 큰 약점이 중도 해지 수수료라고 제가 기재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여기 계산법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리스 중도 해지 수수료는 총 남아있는 리스료 더하기 현 시점에 이 차량에 예상되는 중고시세 잔존가를 더해서요. 여기서 이제 현재 시점의 위약이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남아있는 이용 기간에 따라 좀 틀린데요. 뭐 20%, 3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약금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제일 애매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현 시점 차량 기준 예상 잔존가라는 부분인데 보통 계약을 진행할 때 만기 시점에는 얼마의 잔존가로 정해놓고요. 그래서 이 금액에 인수를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하는 기준점이 되는 잔존가가 있는데 중도에 이렇게 발생하는 잔존가는 리스사에서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그 횟집이나 이런 식당에서 메뉴판을 보면 가격이 적힌 것도 있고 시가라고 적힌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시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주인이 부르는 가격대로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리스사가 부르는 게 가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보면 총 남아있는 리스료와 총 중도 해지 수수료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완납 리스라는 상품은 거의 만기 때까지 탄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셔야지 손해가 조금 덜한 상품이라고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해지 시에 리스크는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크지만 생각보다 할부도 그게 못지않게 생각보다 많은 감가가 요인이 발생하니까 이제 신차를 구매할 때는 당연히 신중하게 구매를 하셔야겠죠.
오늘 좀 급조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속도가 빠른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일단 다음으로 생각해 보실 부분은 이제 계약이 다 만료가 됐을 때 이 차를 매각을 하거나 반납을 할 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할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객이 발품을 팔아서 직접 매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매각 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의 감가상각이 돼서 매각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리스 같은 경우는 최초에 설정해 놓은 인수금액으로 인수할지 반납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스도 대부분 많은 상품이 사고에 대한 요 중고시세가 떨어지잖아요. 사고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사고 감가 위약금이라는 게 대부분 리스 상품에 발생하는데요. 국산차 같은 경우는 사고 감가 위약금이 없는 리스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할 때 뭐 리스료 만원, 2만원, 몇만원 차이가 나더라도 고객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고 감가 위약금 없는 리스 상품을 추천해 드리는 게 아무래도 앞으로를 보자면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고객이 인지를 하고 있을 때 뭐 이런 사고 감가 위약금이 있더라도 좀 더 저렴한 상품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상관없겠지만, 이런 게 있다는 비교의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국산차를 진행하실 때는 사고 감가 위약금이 없는 리스 상품도 한번 추천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빠르자 구매 시에 세무 처리에 대한 부분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제 할부로 매달 할부금이 출금이 되잖아요. 근데 매달 출금되는 이 할부금 자체는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차량이 아까 뭐 중고차가 되면서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그 감가상각 부분을 지출 경비로 처리가 되는데, 이게 기장을 따로 하시는 세무사님이 없으신 사업자분이시면 이걸 처리하기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해요.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경비 처리를 할 수는 있으나 조금 복잡하고 한도 자체가 조금 작을 수 있다.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스 같은 경우는 월 납입되는 리스료의 세산서로 이제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금전적인 부담에서는 어쨌든 차량이 구매하는 초기 비용이나 월 납입금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리스가 할부보다는 조금 유리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중도 해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할부가 좀 더 유리하다. 그러나 어쨌든 자동차라는 게 사는 순간 감가가 이뤄지는 상품이니까 할부는 리스든 차량 구매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 처리 부분은 할부든 리스든 세무 처리는 어떻게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개인 사업자에게 이제 현재 매출이 높거나 아니면 향후 매출이 상승될 그런 걸 대비해서 리스를 보통 추천하는 경우가 많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요 아래에도 제가 적어놨는데요. 무자료 공제 한도라는 게 있다고 해요. 저도 세무사님께 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제 매출이 별로 차이가 없는데도 종합소득세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세무사님한테 따지듯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된 건데, 자료가 없더라도 일정 부분을 인정해주는 무자료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래 사업하셨던 분들은 뭐 이런 할부나 렌트나 리스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세무사님들이 알아서 경비 처리 다 해주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아마 그 이유는 예전에 무자료 공제 한도가 90%가 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그 얘기는 자료가 없더라도 90% 정도를 경비로 그냥 떨굴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해마다 이제 복귀 정책이나 여러 가지들이 생기다 보니 증세라는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자료 공제 한도가 점점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들었을 때도 무자료 공제 한도가 75%였나? 그랬거든요. 이게 갈수록 이제 이 비율이 낮아진다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똑같은 매출이더라도 자료가 없는 분들은 세금이 점점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출 증빙 자료가 앞으로 해가 지날수록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후내년이 점점 중요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출 자료라고 하면 우리가 렌트나 리스 이게 진행할 때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같은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현재 매출이 낮고 영세하신 현재 상황 기준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금전적인 부담, 초기 비용이라든지 월 납입금에 대한 그런 부담이 없다면 할부 구매가 종합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어요. 위약금이나 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 보통 계약이 이루어지면 3년에서 5년 정도 이루어지니까 그 기간 동안 매출이 오르거나 여러 가지 이제 증세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분이라면 리스를 좀 더 고민해 보시라,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좀 편하게 빠르게 설명드리고 이해시켜 드리려고 일반적인 내용을 다룬 거고요. 이게 사업체마다 업종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얘기들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고객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마 그 담당 세무사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이런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담당 세무사님들과 상담을 해보시라, 이렇게 안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스와 할부 상품을 비교해 봤습니다. 다음에 다른 정보로 다시 한번 올릴게요.